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양의 한 10만 분의 1 또는 100만 분의 1 정도 정말 측정 불가능한 양의 전자파는 나오곤 하거든요. 가열할 때 나오는 빛도 전자파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거짓입니다. 그냥 일반 전등이고요. 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등이고 그래 전자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로 요리한 음식에도 전자파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전자파는 바로 그 순간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축적되거나 하는 성질일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 요리 건강하답니다. 주부님들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한 음식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죠? 전자레인지가 가전제품 중 전자파 방출량이 가장 높다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전자레인지 외에 통신 제품, 무선 랜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방송국, 라디오, TV 이런 것들은 엄청난 전파를 발생을 해야지만 통신이 잘 되고 방송이 잘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보다 오히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훨씬 적다는 사실. 주부님,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제 안심하고 쓰자고요. 전자레인지를 둘러싼 궁금증들. 주부가 간다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였음을 신고드립니다. 사실! 네, 박범수 씨 또 우리 주부님들 혹시 걱정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끔히 해결해 드렸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전자파. 요거 말끔하게 해결을 해주셨는데, 근데 연구원님께 궁금한 게요.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할 때 조금 떨어져서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자레인지가 그 공장에서 출고될 때요. 네. 그 5mW 그러니까 1세제곱센치 면적에 5mW 정도가 그 방출이 되도록 그 규제를 해서 그 출고가 됩니다. 근데 그 5mW라는 그 단위는 어떤 거냐면 일반 태양열이 보통 60에서 100mW의 그 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열에 비해서 이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그 파는 굉장히 미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파가 이제 그 나올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요 문을 만져보시면은 여기 아주 그 매끄럽지가 않고 조금 꺼끌꺼끌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초크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오목오목한 부분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들이 보여갖고 완전 밀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끈매끈한 경우에는 이 전자파가 그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그 특수 제작을 해갖고 거의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한 그 한 2, 3년 동안 이제 전자레인지를 이제 사용을 하신 다음에 혹시 이것이 파가 방출이 될까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 전자레인지 내부 안에다가 그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넣으시고 한 1, 2분 정도 가열을 하시면서 이 틈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시면은 만일에 따끈따끈한 게 느껴지면 이것은 그 마이크로파가 방출이 되는 거고 전혀 그 느낌이 없으면 완전히 밀폐가 돼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파라는 거는 약 여러분들이 그 팔 길이 정도, 팔 길이 정도만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파에서 나오는 파가 100분의 1로 그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혹시 그러한 아직도 그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은 약 자기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사용을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높은 열에서 식품을 가열을 해도 영양소 파괴를 걱정하는데 이렇게 높은 마이크로파가 단시간 내에 음식을 익힌다면은 영양소 파괴에 있어서는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연구된 논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자칩이나 이런 것들은 감자칩을 만들 때 이제 오일에 기름에 튀기거나 아니면은 뭐 끓이거나 했을 때보다 훨씬 바이타민 C의 잔존량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시금치 같은 것을 데치기를 했을 때도
훨씬 그 마이크로파로 전자레인지로 대치기를 했으면은 잔전량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 네. 그 항산화 성분이 그 폴라노이드라는 것이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반 그 물이나 그 솥에 쪘을 때에 비해서는 그 영양소 파괴가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그 영양소 파괴를 덜 시키려면은 그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는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다른 가열 방법보다는 그 영양소가 덜 파괴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왕에 사용을 하는 것이면 이 영양소가 최소한으로 좀 파괴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박지린 주부께서 그런 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보셨다고요? 예, 먼저 채소를 데칠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영양소 파괴를 좀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깨끗한 물에 씻은 채소를 물기가 있는 채로 봉지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2, 3분 정도 가열을 해주시면요. 예. 영양소 파괴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 간식이죠. 냉동식품인데요. 뭐 핫도그나 햄, 또 이런 인스턴트 음식은 오래 가열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살모넬라균이라던가 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고 이 마이크로파가 이런 세균들을 다 죽여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음식의 온도가 70도 이상일 때 2분 정도 지나면 이런 세균들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똑똑하십니다. 네. 똑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놓기만 해도 발암 물질이 나온다. 꼭 음식물은 유리 그릇에 보관을 해라. 그런 무서운 방송을 봤는데, 그럼 이렇게 높은 열에서 가열을 하면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는 과연 안전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전자레인지가 온도가 100도 올라가는 데는 약 1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랩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그 랩이 만일에 그 음식에 그 지방이나 아니면 설탕 같은 것이 닿게 되면은 약 130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환경 호르몬이 이제 그 나오게 돼서 용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로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사용되는 용기는 일반적으로 그 전자레인지에 그 적합한 이러한 그 용기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시간을 오래 가지 않고 그다음에 온도를 굉장히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전자레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자주 쓰는 그런 가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더 많아져요. 박재린 주부께서 조금만 더 저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고민이 있어요. 네. 내용물이 골고루 다 안 익어요. 이게 온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 저 역시도 쉽게 가정에서 계란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가상사리는 익었는데 가운데 부분은 익지가 않아서 중간에 여러 번 꺼냈다 넣었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바로 전자레인지의 원리인 마이크로파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파 성질이요? 예. 이럴 때는요. 이 전자레인지 턴테이블의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에 음식을 넣고 돌리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네. 또 용기를 사용하실 때도 사각의 용기보다는 동그란 용기. 예, 동그란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염분이 많은 음식이죠. 네. 국이나 찌개, 또 카레 같은 음식을 조리하실 때는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시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또 효과적이시고요. 네. 또 우리 또 흔히 냉동식품 많이 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냉동식품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조금 상온에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렌지로 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럼요.